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코어팀이 1시간 전에 새로운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 앱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사실 이 기능은 되게 마이너한 기능이라 사실 이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거라기보다는 다른 기능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기능들이 아니라 다른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늘도 또 있어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코인 시장이 완전 폭락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좀 침체기에 있다가 다시 약간 스물스물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은 좀 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시황 분석부터 해드리고 또 파이코인에 대한 소식들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업비트 들어가보면 아시겠지만 1억이 깨졌다가 다시 1억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계속 1억대 위에서 며칠 전까지만 놀다가 이제는 비트코인이 1억 시대가 왔다고 하더니 갑자기 엄청나게 깨져서 거의 9천만원대까지도 내려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984만원까지도 내려갔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뭔가 악재들이 뜨다가 얘도 지금 보면은 450만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 롱친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잃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전해져 오고 있고, 뭐 벽을 깼다, 뭐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았다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뭐 일단 이거에 대해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일단은 어저께 다시 반등이 일어나는 이유, 이런 것들 좀 보면 이런 것들에 좀 비춰볼 수 있는데, 연준 의장 기자회견 주요 내용에서 나옵니다. GDP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은 강력한 고용시장의 기인 노동 공급이 증가를 했으나 여전히 수요는 공급을 웃도는 상황, 물가가 2% 돌아간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고 1, 2월 지표는 계절적 영향에 상승했지만 앞으로의 경로는 울퉁불퉁할 것, 상반기 중에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기준금리는 근본 사이클의 고점의 위치. 자, 연준의 대차 대조도 축소 속도는 조만간 늦추는 것이 적절. 자, 양적 긴축 속도 조절에는 연준 내부 공감대가 형성. 자, 그리고 물가 둔화, 고용 약화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높이는 요인. 그리고 고용시장 조정은 지속적으로 물가 압력을 낮출 것으로 기대. 기준금리는 과거처럼 매우 낮은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 뭔가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의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도 장기 금리의 추가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음. 자, 강한 고용이 기준금리의 유지의 유일한 이유는 아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금리를 확 내리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금리를 조금 점차적으로 내리기 위한 이런 수단인데, 뭔가 이거를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뭐 금리를 회기시키고 이러진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의지로 볼 때.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낮춰야 된다라는 의식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인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서 반등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비춰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 젠슨 항 엔비디아 CEO에서 삼성전자 HBM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크다라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고, 뭐 젠슨항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황 CEO는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24 둘째 날인 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렇게 시그니아 바이 힐튼 호텔에서 전 세계 미디어와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삼성의 HBM을 사용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현재 테스트하고 있으면 기대가 크다라는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뭔가 삼성과의 콜라보 이런 게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한편 이제 우리가 현물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선물 펀딩 비율은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아직까지는 코인 시장이 죽지 않았다라는 걸 요걸로 좀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코인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더리움 ETF가 5월에 승인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고, 미국 규제 당국이 이렇게 블랙락이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잠재적 발행자들과 협력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5월 23일에 거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5월 달에 약간 불투명하더라도 올해 내에는 뭔가 ETF, 이더도 혹시나 승인이 될 가능성들은 좀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얘기들이 조금은 아쉬워 보이긴 한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자, 오픈 AI는 올해 중반에 챗봇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더 나은 GPT-5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GPT에 뭐가 됐든 간에 예전부터 얘기하지만 GPT 자체 그렇게 유행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이 유행이 얼마나 갈까? 우리가 NFT나 메타버스처럼 그렇게 그냥 한 시즌만 유행을 타는 이런 부분들로 좀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뭐 아무튼 요즘에 오픈 AI가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좀 그렇긴 합니다.
자,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뮤테이블과 뭐 이렇게 폴리곤 랩스는 투자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인 킹 리버 캐피탈과 함께 1억 달러 규모의 뭐 이렇게 게임 펀드를 설립하기 위해서 협력할 예정이고, 이 기금은 게임 스튜디오하고 웹3 인프라 회사에 투자하는 데 사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1억 달러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돈으로 상당히 큰 돈인데, 뭐 아무튼 이거를 갖다가 게임에 뭔가 투자를 해서 좀 더 많은 그럼 좀 뭐랄까요? 피드백? 이런 거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금액 자체는 상당히 커 보이는데 이런 소식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내용인데, 자, 암호화폐 거래소 레몬의 비트코인 구매량이 20개월 만에 주간 최고 수준에 가까워졌고, 아르헨티나인들이 페소를 달러로 바꾸려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276%의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랠리 속에서 아르헨티나는 저축한 달러 중 일부를 버리고 투자 옵션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해외에서도 이제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걸 보고 있고,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금이라고 하면 전쟁이 났을 때 금, 얼마 전에도 어느 분과 좀 얘기를 했는데, 이 금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또 전쟁이 나도 뭐가 돼도 금은 오른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비트코인도 뭔가 그런 금을 대처할 수 있는, 금에 준하는 이런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은을 제쳐가지고 비트코인이 위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이렇게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값어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이런 생각은 아마 누구나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최근 2일간의 비트코인 ETF 흐름이 그레이스케일의 유출 증가와 미국의 새로운 ETF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런 상태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이 뭐 국가 당국의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그 조사 범위는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조사 중이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약간의 뭐 이더의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여전히 코인 시장이 반등하기 때문에 그거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코인베이스가 도지코인과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선물 거래를 개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엄청나게 큰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 뭐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에 약간의 특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 요렇게 지금 뭐 현물 거래량이 2021년 11월 이후에 일일 1000억 달러를 넘어서 1조 5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12월 이후에 최고점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현물 거래량을 7,275억 달러로 앞지르며 46%의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바이낸스가 거의 점유율이 많다라는 거 느낄 수 있고, 생각보다 뭐 다른 거래소들이 약간 지지부진한데 거의 한 반 정도가 바이낸스가 가져간다라는 것도 우리는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현타가 오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보면은 2022년 자료긴 합니다. 이제 상위 1%부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마 요거는 이제 재산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연봉일 수도 있겠죠. 요거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자, 내 연봉은 상위 몇 프로일까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상위 0.1%, 0.2%, 0.3%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에 해당되십니까? 저는 뭐 30% 아래, 그냥 저는 하등 뭐 인생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뭐 아무튼 좀 그래요. 뭐 자산도 별로 없고, 이런 걸 봤을 때 현타 시기 오죠.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는 건 뭐다? 뭐 이렇게 또 너무 기대감을 실어줘 버리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래서 파이코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이코인을 열심히 모으다 보면은 뭔가 완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이더리움은 334만 팔로우를 지금 돌파한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330만에서 지금 뭐 격차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다. 한 3.6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러한 상태인데, 최근에 올라온 거, 그 1시간 전에 올라왔다는 공지가 바로 요 내용이에요. 1시간이라고 딱 떠있죠.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는 파이데이의 945만 명에서 지난 6일 동안 14만 명 증가한 961만 명의 KYC 개척자에 도달을 했다. 1000만 명의 KYC 인증 개척자를 향한 이제 경쟁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고, KYC 신청을 시작하거나 KYC 앱으로 이동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오픈 네트워크 KYC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추천팀과 보안 서클에도 KYC를 상기시키는 것을 잊지 마라 해가지고 레이스 투 뭐 이렇게 1000만 KYC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도 KYC 인증이 됐을까봐 싶어가지고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코어팀이 확실히 올렸다는 거는 파이 네트워크 이거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여기에도 1시간 전에 올렸던 동시에 뭔가 올린 듯한 이런 느낌이 들고 KYC를 뭔가 적극적으로 지금 권고하고 있는 모습이 조만간 이 KYC를 빨리 때려치우고 싶다라는 이런 의지가 상당히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저도 KYC 인증 오늘은 한번 도전해보고 와야겠죠. 혹시나 코어팀이 제 것도 오케이 승인을 해줬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KYC 인증 도전 잠깐 해보고 오겠습니다. 자 인증 도전! KYC 인증 도전을 해봐야겠죠? 혹시나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KYC 인증 도전 갑시다. 뭐 되든 안 되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고 또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항상 동글동글뱅이로 돌아가는 이 모습이 항상 저를 기대하게 만드는데 꿈속에서도 오죽하면 KYC 인증이 실패했다라는 이런 꿈을 꾸게 될까요? 참 꿈은 반대로 간다 했죠. 그래서 오늘은 통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로그인하는 중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려봐도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군요. 말은 할 땐 더럽게 안 듣는 친구예요, 얘가. 아무튼 KYC 인증 제가 계속해서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은 안 됐고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3월 15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3월 15일에 제가 인증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엔 통과라고 했지만 저도 임시 KYC 인증으로 뜨면서 어느 순간부터 임시 KYC 인증 떴고 그 당시에 제가 뭐 검증 이것도 했는데 검증인 그 왜 퀴즈 푸는 거 있죠, 그것도 했는데 이제 로그인 실패라고 뜨네요. 세상에 마상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가기를 다시 한번 몇 번 클릭을 하니까 뭐 이렇게 뜨는데 어쨌든 전 임시 승인인데 이 친구가 저를 많이 약 올리네요. 하지만 뭐 약 올려도 저의 차례는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좀 더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이어서 영상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보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뭐 아무튼 저도 실패했지만 여러분들은 성공했길 바랍니다. 자, 한편 노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뜬다라고 얘기하는데 노드 요거 두 개 뭐 입력한 이런 게 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뜬다고 해서 이분들 재부팅하면 해결됐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글만 봤는데 저도 혹시나 이거에 대한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 댓글에 노드 하시는 분들끼리 좀 참고하셔서 힘을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요. 일단은 그 댓글에 보니까 재부팅하면 된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사실 그게 능사일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이 지금 보면은, 그 메인 화면이 좀 바뀌었어요. 바뀐 건 아니에요. 메인 화면이 바뀐 건 아니고, 여기 갑자기 뭔가가 추가했어요. 인바이트라고 해서. 원래는 이게 번개 모양, 여기까지만 딱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인바이트라는 게 추가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노란색으로 뜬다. 일시적 오류일 수도 있지만, 원래 이게 분명히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떴다라는 것은, 뭔가 좀 더 사람을 모집하기 위한, 요런,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메인넷 대시보드 관련해서 473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드디어 파이도어가 다시 열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곧 방금 곧 공개해 드릴 거고 일단 테스트대 한번 가볼까요? 보시면은 지금 노드가 또 줄었죠. 31,000 이제 깨지게 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틀 안에 뭐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깨지지 않을까. 이번 주 안으로는 확실히 깨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재팬 같은 경우에 일본도 300대를 깨졌다. 그래서 어디까지 좀 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뭔가가 수치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또 의문점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20만 대를 언제는 또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느낌도 좀 조심스럽게 들고 일단 파이도어 가보니까 오랜만에 파이도어가 열렸죠. 며칠 동안 계속 안 되다가 드디어 열렸는데 자, 보시면 지갑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딱 하루 동안만 여기 지금 안 된 거 있죠. 하루 동안. 자, 이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은 또 다시 계속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이 죽진 않았다 흐름이 그죠? 만대, 뭐 2만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계속 만대 나오고 2만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코어팀에서도 언급했듯이 KYC 인증에 대해서 뭔가 박차를 가하면서 마이그레이션 역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도 보셨겠지만 960 몇만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 우리의 KYC 인증도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고 뭔가 이 수치가 마이그레이션 된 수치와 거의 비슷하게 남아있다. 잔여량이 남아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냥 마이그레이션이 1000만 딱 찍으면 뭔가 KYC는 자동으로 완료된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마이닝 보상도 역시 31억을 넘겼어요. 그쵸? 31억 넘겼고, 락업 보상도 이제 곧 있으면 얼마 안 남았죠?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안에는 이게 이제 10억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무튼 이렇게 분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파이코어 팀이 올해는 정말 뭐라도 하려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좀 더 많이 받게끔 하는 게 굉장히 또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뭐 커피도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4월 7일에 부산에서 토크쇼 강의를 진행한다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 당시에 뭐 서울인가 어디서 했던 거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약간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일단 강의 뭐 참석 인원 소개해서 이거는 이해가 가고 파이 네트워크 블록체인 이해와 노드 운영 보상
관리 내용.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 노드에 대한 메커니즘. 그래서 뭐 신청하실 분들은 요거는 굉장히 좀 이로운 것 같고. 자, 파이 오픈 메인넷 준비 활동 주의사항에서 KYC 독려 방법, 뭐 사기 예방, 뭐 이런 것들, 거래소 가입 방법. 근데 거래소 가입 방법은 조금 이게 약간 주제하고 이게 맞나 싶긴 하고, 여기도 보면 국내 거래소 가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나 이게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기 위한 이런 건 아닐까,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한번 뭐 이런 의문점을 한번 제시해보고, 파이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 응답 뭐 이런 것들은 좀 좋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나 경품 추첨, 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뭐 4월 7일에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전에 반응들이 뭐 좋았다라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잘은 모르겠고, 뭐 다들 할 땐 파이오니어즈 이분들이 뭐 코어 팀에 있는 공식 인원들은 아니에요. 코피우서님은 뭐 그 생태계 매장 운영하면서 유튜버로 알고 있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파이오니어로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전문가고 뭐고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저분들이 조금 더 아니까 저런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게 또 참가 비용이 아예 공짜 뭐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보고 선택을 하셔야 될 듯 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뭐 이번 시간 굉장히 좀 유익하고 다양한 소식들이 좀 들어왔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만큼이나 뭔가 올해는 KYC 인증도 마찬가지 좀 더 박차를 가해가지고 메인넷을 위해서 뭔가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코어팀이 작년 재작년 요 최근 몇 년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수시로 뭔가 공지하고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런 현황이 돼서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